개편된 KTX 요금 할인 제도에 따라 사전 예약 할인이 사라지고 기업체 단체 할인 폭도 줄어들면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다단계 업체가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27분쯤 북구 창평동 주택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고 있던 93살 이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9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14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지방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오늘부터 개편된 KTX 요금 할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전 예약 할인이 사라지고 기업체 단체 할인 폭도 줄어들면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겠다며 KTX 요금 할인제를 바꾼 첫날. 파격가 할인이란 새로운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할인이 가장 많다는 수요일, 신경지역과 울산역의 서울행 열차편을 비교해봤습니다. 신경지발 20편의 경우 이른바 반값 KTX가 절반가량인 9편에 이르고 15% 할인은 5편에 그칩니다. 반면 28편의 울산발 열차는 대부분 15% 할인이 고작이고 반값과 30% 할인을 합쳐도 절반을 못 넘깁니다. 자동 말매기를 이용할 때 주어지던 할인 혜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법인 할인 제도도 크게 변경돼 대기업이 밀집한 울산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75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에게 평일 20% 할인 혜택을 주던 것도 인원 제한을 없앤다며 할인폭은 10%로 줄었습니다. 경주나 이런 데보다도 여기가 훨씬 사람들이 많고 여기 오히려 저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깎였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란 거죠. 승차율이 낮은 노선에 할인 혜택을 몰아주면서 울산은 상대적 피해를 입은 건데 코레일 측은 세부 계획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파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공개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달라지는 것도 오늘 하루에 몇 개 들어간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다 해도 돼요. 급한 출장이 많은 근로자와 울산 시민에게는 이래저래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른바 독수리 눈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속을 피하려는 얌체 운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이른바 독수리 눈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달 시내버스 2개 노선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불법 주정차가 127번 노선은 73%, 401번 노선은 60%나 감소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보면은 시민들이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단속 효과만큼 교묘히 단속을 피하는 얌체족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얌체족들은 차량 뒤편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놓고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예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또 저녁 7시 반까지만 단속을 하다 보니 퇴근 시간 이후 야간의 무질서에는 속수무책입니다. 2개 노선만 단속을 하다 보니 단속을 하지 않는 노선의 불법 주정차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추가 확대 노선이 필요한다든지 또 운영 시간의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는 얌체족을 잡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마지막 과제로 남았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단계 업체가 높은 수익을 미끼로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 규모는 90억 원에 이릅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한 업체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혔고 간판도 사라졌습니다. 폭발과 관련된 특수공법을 개발해 막대한 수익이 기대된다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만 받아 챙긴 뒤 잠적한 겁니다. 이 업체는 매달 투자금의 3%를 이자로 주고 1년 만기가 되면 원금 전부를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자가 잘 주니까 아침 8시 일하면 문자가 와요 또. 이자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특히 직원들에겐 투자금의 12%까지 많은 수당을 주며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달 하면 뭐 상금을 얼마 준다, 아니면 어디로 여행을 보내준다, 그런 걸 이제 걸고 일하는 직원들을 더 미쳐 날뛰게 만들어버린 거죠. 특히 업체가 사라지기 전인 지난 2월부터는 배당금을 4.5%까지 올리며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업체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00여 명, 피해 금액은 9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금액은 전국적으로 4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사채까지 끈 사람도 있고 집 다 넘어가고 지금 달세 전세도 전전한 사람도 많고.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업체 대표 조모 씨와 울산 지점장 강모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을 공약하면서 대선 공약 채택이라는 큰 고비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울산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울산을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에 우뚝 세워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지난 8월 초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면 산업박물관 이런 것도 오랫동안 그 울산 시민들의 수건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경우 현재 지역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방 분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일단 울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더 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수도권에 건립하려 했던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경쟁도시의 도전도 극복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본부 측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시민 30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의 대정부 유치 차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차원의 유치 활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산업박물관 유치라든지 산재병원 건립 등 울산에 필요한 사업도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확정될 때까지 범시민적인 관심과 노력이 계속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어제 부산지방노동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민주통합당 한정혜 의원 등은 비정규직 문제가 8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만 노동청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회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도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옥조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노사 등 다자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사내하청 3,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27분쯤 북구 창평동 주택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던 93살 이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으나 이 씨가 미처 피하지 못해 현장에서 숨지고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거실 쪽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SK그룹은 지난 2010년 이후 설립한 13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올 상반기 현재 1,000명을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SK는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에 걸맞게 행복한 학교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채용해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와 자립기반 확보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 7일까지 수요일 저녁마다 북구 양정동 문화회관에서 작은 수요예술 무대를 개최합니다. 이 공연에는 휠밴드 등 현대차 음악동호회 4팀과 메세나 단체 6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게 됩니다. SO일이 정유업계 최초로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정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간안전인증은 소방안전시설과 안전경영 시스템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SO일은 모든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부산은행은 은행 자체 채무 재조정 대출 상품인 BS 프리워크아웃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대상은 개인 신용대출 고객 중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고객이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어려운 고객들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대구가 돌아왔습니다. 개소된 남해구로 어획량이 줄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윤경재 기자가 방어진항을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방어진항 고깃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사흘 만에 돌아왔지만 선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선원들 기분 좋지 많이 잡히 뭐. 이번에 많이 잡았어요? 네, 많이 잡았어. 어선들이 쏟아낸 생선들이 위판장 마당을 가득 메웁니다. 주인공은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구. 경매가 시작되자 전국에서 모인 상인들이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하루에만 2,000상자 넘는 대구가 전국으로 팔려갑니다. 요새 대구가 좀 많이 나갔고요. 오늘 좀 헐게 나갔어요. 엄청 좋았죠. 대구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울산 앞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대표 어종입니다. 겨울철 울산 앞바다를 지나가는 대구는 계속된 남획으로 한동안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습니다. 대구가 지금 뭐 하여튼 우리나라 자체에서 방류 사업을 잘했는지 대구가 엄청 많이 납니다. 예년에 비해서도 많이 나고요. 대구가 반가운 건 식당도 마찬가지. 겨울철 속풀이의 대명사 대구탕 한 뚝배기 하려는 직장인들로 넘쳐납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뭐 어제 또 술도 한잔 하고 그래서 왔더니 얼큰하게 어제 먹은 술이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 오랜만에 돌아온 대구가 어민과 상인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어제 육상 경보와 태권도 등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11개를 쓸어 담은 울산 선수단이 오늘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울산 선수단은 오늘 테니스와 수영 등에서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울산공고 야구부는 대전고등학교와 결승 진출을 두고 운명의 4강전을 펼칩니다. 어제 오전 11시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한 신고리 1호기가 아직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일 고장났던 신고리 1호기의 제어계통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한 뒤 재가동을 시도했지만 주급수 펌프의 진동이 심해 재가동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제14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폐지됐던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해양수산업의 성장과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킬 것을 촉구하고 대선 후보들도 해양수산부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울산에서 71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 교사는 초등학교 44명과 중고등학교 27명 등 71명이고 명퇴 이유는 장여 양육이나 질병, 병간호, 노부모 봉양 등의 순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58명이던 명퇴 교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늘어나자 시교육청은 신규 교원 임용 규모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울산 지역 학교 안전사고는 늘어났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300건이던 울산 지역 학교 안전사고는 지난해 2,500건으로 8%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62%이던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지난해 63%에 그쳐 학생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